안녕 여러분, 송이에요. 오늘은 구독자가 5,000명이 넘기도 했고 겸사겸사 인스타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설문지 올렸더니 생각보다 질문이 엄청 많기도 하고 진지한 질문들도 많아서 그냥 Q&A 영상을 좀 일찍 가져와 봤어요. 여기는 제가 주로 작업을 하거나 영상 편집하거나 다이어리 같은 거 쓰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앞에서 의자 돌려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질문들... 어이구 레오야! 사실 여긴 레오 자리예요. 제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으면 레오는 맨날 이 시원한 맥북 위에서 절 지켜본답니다. 더워서 선풍기를 좀 틀었는데 레오 자리니까 비켜주도록 할게요. 레오야, 우리 같이 Q&A를 해보자꾸나.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야!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끌게. 아깝다. 괜찮아, 이제? 괜찮으세요, 심기가 좀? 내가 코딱지 꼈다. 자, 읽어볼게요. 질문은 인스타 스토리랑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댓글로 받아보도록 했어요. 근데 보통 인스타로 되게 많이 오고 유튜브 커뮤니티 조금이랑 유튜브 동영상 댓글은 그냥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면 좋으니까. 인생 영화랑 요즘 즐겨 듣는 노래 궁금해요. 또 최애 음식은 무엇인지. 인생 영화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영화 취향이 되게 호불호가 없는 듯 하면서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웬만하면 다 재밌게 보는데 좋아하는 건 정말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면 뮤지컬 영화는 싫어하는데 노래를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은 좋아해요. 뭐 라라랜드는 싫어하는데 비긴 어게인은 좋아한다. 약간 이런 느낌? 제 인생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이랑 콜미 바이 요 네임 진짜 좋아해요. 뭔가 색감도 예쁘고 내용도 알차고 원래 영상미가 좋으면 보통 내용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들은 둘 다 충족시켜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전 노래 잘 안 듣습니다. 저는 최애 노래 이런 거는 잘 없고 힙합,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랜덤 재생하는 거 좋아해요. 최애 음식은 있어요. 제가 진짜 위장이 작아서 잘 못 먹는데 유일하게 많이 먹는 거. 컵라면, 곱창. 원래 3개였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 질문. 송이님, 과는 졸업하면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나요? 저는 일단 서울대학교 도예전공에 재학 중이고요. 아직 3학년이라서 뭐 제가 말하는 게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졸전을 하고 졸전을 하면서 내가 이 과에 정말 맞는지 레오가 낚싯대를 물어왔다. 놀아달라는 뜻이겠지? 날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 레오야. 졸전 무시. 졸전을 하고 알았어. 놀아주고 올게요. 저는 레오를 다 놀아주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더 배우던가 아니면 뭐 디자인 회사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 뜬금없는 그냥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튜디오를 차려서 나갑니다. 가서 뭐 작업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 기계나 뭐 월세 이런 거 같이 내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서 혼자서 작업실을 처음부터 차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선배들 보니까 작업실 많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시랑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걸로 수입을 담당하고. 팬들과는 언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팬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마?
아마 제가 또 심심하면 2학기는 정말 바빠서 심심할 틈도 없고 진짜 바쁘기 전에 지금 영상을 발악하듯이 많이 찍어 올리는 중이에요. 아마 겨울방학에 심심하면 한 대여섯 명 정도 불러놓고 놀지 않을까. 요즘에 잘 쓰시는 뷰티템 뭐뭐 있는지 알려주세요. 최애 립이라던가 최애 렌즈 등등. 제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딱 느꼈던 거 뭐냐면 제가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얼마 전에 다 써서 다른 파운데이션으로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근데 그 파데의 절실함을 지금 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 있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좀 사다 달라고. 그리고 원래 제가 인스타 스타분들의 공구 같은 걸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런 게 저한테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만 뭔가 굳이 내가 그 제품을 막 홍보를 엄청 해줘서 그리고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내가 가짐으로써 뭐 팬들한테 이걸 팔아서 내가 뭐 뭘 얻을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막 후기가 좋은 그런 공구 상품에 얼마 전에 제가 홀려가지고 블랙루즈 립을 샀어요. 그중에 라즈베리 어쩌고라는 4호? 쿨톤 립으로 완전 추천한다는 댓글이 많아서 저도 홀린 듯이 샀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제형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지속력도 좋고 착색도 그대로 착색이 되고 모르겠어요. 제가 쓴 틴트 중에 지금 제일 좋아요. 페리페라를 거의 5, 6년을 쓰다가 여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진로를 예술 쪽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랑 언제부터 옷이 관심이 많으셨는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그냥 미술학원에 시간 때우기용으로 엄마 아빠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니까 전 자연스럽게 제가 어렸을 때는 화가가 될 줄 알았고 그 다음엔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꿈이 돌았어요. 그 미술 쪽으로.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너는 꿈이 정말 확실해서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꿈이 된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미술 잘한다, 너 진짜 이쪽에 재능이 있다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서 그때 한창 뭐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니고 조금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패션 전문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패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옷을 잘 입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옷을 좋아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이 나서 그리고 패션 전문 학교를 다니니까 딱 그 결론이 났죠. 만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패턴 뜨는 것도 싫고 원단 고르는 것도 싫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옷을 많이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방황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으로 금속공예랑 도자공예가 올라오는 피드를 팔로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고 처음에는 이제 금속공예에 제가 눈을 떴죠. 그런 장신구들이 너무 아름답고 보석도 너무 예쁘고 이런 걸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대학교에 공예과로 입학을 하고 나니까 또 이 패션 쪽에 하고 싶은 거야. 저희 학교는 패션 디자인과도 없는데 그래서 1학년 때 과 생활도 안 하고 학교도 진짜 뭐 거의 수업도 대충 다니고 그랬어요. 이렇게 잠수 타다가 2학년 때 딱 의류학과라도 가고 싶어서 근데 2학년을 마치고 저희가 전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일단 다니는데 2학년부터 전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예과에서 금속공예를 선택할 건지 도자공예를 선택할 건지 전공 분리를 해야 된다길래 선배들이 하는 거 보니까 도자공예가 더 재밌어 보여서 일단 선택을 했죠. 도자공예로. 근데 2학년 때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나가고 방학에도 맨날 학교 나가고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 밤 11시에 집에 오는 건 진짜 매일매일 있는 일이었고 추석에도 집 안 가고 맨날 학교 나가서 하고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이걸 계속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죠. 너무 재밌어요, 하는 게. 아직도 재밌는데 저는 지금 유튜브가 더 재밌어서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말하고자 하는 걸 촬영을 하고 그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편집을 하는 게 재밌어서 저번 방학, 그러니까 저번 겨울방학부터 이번 여름방학까지 유튜브에 좀 시간을 쓰느라고 학교는 좀 소홀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도전은 재밌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제 마음에서 일단 제가 재밌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해가 점점 지고 있어서 방이 어두워질지도 모르겠네요. 레오 키우면서 금전적인 부담 혼자 하시나요? 네. 그리고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안 드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안 들게 키울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한 사료 사서 꼭 필요한 예방접종만 마치고 꼭 필요한 화장실 모래만 사면은 정말 돈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데 사실 내 자식이라서 돈을 계속 쓰게 돼요. 사료도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냥 건식 사료만 지 얘기하니까 오네. 건식 사료만 먹이기 싫고 습식 사료 주고 싶고 간식도 좋은 거 주고 싶고 캣타워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엄청 금방 돈이 나갑니다. 저희 집에 있는 방묘문만 해도 12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레오로 인해서 드는 돈도 많아요. 뭔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느라 사는 그런 거나 아니면 레오가 얼마 전에 깬 제 핸드폰이나 망가뜨린 것들? 그런 것들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병원비도 얘 얼마 전에 화상 입어서 병원 갔다 온 거랑 등등 해서 정말 자잘자잘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흰색 샌들 정보 알려주세요. 너무 예뻐요. 흰색 샌들 메롱샵 거예요. 아침 수영할 때 수영복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수영을 시작을 고민한 이유가 배우긴 다 배웠는데 수영복을 사야 되는 거예요. 수영복이랑 수영복만 사면 안 되고 수영 모자랑 수경 이런 거 다 사야 되는데 그게 또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티몬에 여자 실내 수영복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티몬에서 뭐였지? 스키즈라는 수영복인데 세트로 팔더라고요. 전 M 사이즈 샀고요. 적당히 그냥 블랙 앤 화이트 그런 제품이고 수경이랑 수모, 귀마개 그리고 그 수영용품 담는 방수팩? 이런 것까지 총 해서 배송비 영원에 24,900원인 거예요. 너무 싸서 그냥 샀어요. 그렇게 사니까 또 수영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휴학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 있어요? 휴학을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서 좀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에 갈 수도 있지만 전 날씨가 좀 좋을 때 가고 싶어서 가을에 유럽 여행을 한 건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사실 유럽이 날씨가 좋으면 한국도 날씨가 좋거든요. 가을이라서. 그 한국의 가을 날씨를 못 즐긴 건 좀 아쉽기도 하고 유럽 여행은 40일이잖아요. 휴학은 거의 120일이 넘는데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물론 중국도 갔다 오고 등등 여행을 많이 했지만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여유있게 보내야 되는지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지금 휴학하라 그러면 정말 저 잘 보낼 수 있거든요. 지금 방학도 너무 알차게 보내고 있고. 근데 그때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고 그런 제 모습이 좀 저는 제가 게으른 거 절대 못 참거든요. 근데 할 게 없으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오히려 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일하면 쉬고 싶겠지만 그래서 그때 좀 후회를 했어요. 근데 딱 레오가 저한테 생긴 게 제가 휴학할 때거든요. 그래서 레오 때문에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키우고 레오 안고 핸드폰 좀 보면 좀 행복하고 레오 중성화 수술도 시키고 그렇게 휴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는 1년 휴학했으면 좀 후회했을 것 같고 딱 한 학기 휴학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언니 스펙이요. 164에 51점 몇 킬로예요. 근데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50kg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 아이패드 솔직한 리뷰해주세요.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서 고민 중인 1인입니다.
아이패드를 안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영상을 따로 하나 찍었어요. 그거는 이 Q&A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쯤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송이님 노트북 어떤 거 쓰시는지 몇 기가 쓰시는지 궁금해요. 노트북 저 거의 안 써요. 맥북 프로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아이패드 잘 써요. 아이패드 프로 더 추천해요. 같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패드 프로를 12.9인치짜리 큰 걸 사서 노트북처럼 쓰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 지금 작은 거 산 거 좀 후회하긴 하는데 이렇게 노트북처럼 매일매일 쓸 줄 몰랐거든요. 이거 사고는 노트북을 거의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하시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중에서 여기는 질 정말 좋다 하는 곳 추천해줄 수 있나요? 질이 좋으려면 비싸야 돼요. 사실 비싸고 질 안 좋은 곳은 유명하잖아요. 뭐 인블리나 그런 것들. 그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데 고만고만해 보이는 것들은 가격에 비해서 질이 안 좋고요. 그냥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쇼핑몰들 중에 가격이 비싸게 나온 상품들은 이유가 있어요. 비싼 게 질 좋은 거다. 그리고 저는 브랜드 상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스트릿 브랜드 아니면 브랜드를 사입지 않습니다. 옷을 자주자주 갈아치우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드를 많이 사면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싸게 많이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트릿 브랜드 궁금하신 분들은 스트릿 브랜드 몇 개를 추천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베이 좋아해요. 지금도 입고 있죠. 적당한 가격의 브랜드고 카라트도 좋아해요. 제가 몇 개 입는 거 중에 뭐 꼼데가르송이나 베이프 이런 좀 비싼 라인의 브랜드들은 가끔 나한테 생일 선물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가끔 하나씩 사는 거고 즐겨 입는 브랜드가 되진 못해요. 비싸서. 즐겨 입는 브랜드를 말하라면 적당한 가격에 귀여운 옷. 오베이나 카라트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영상 편집하면서 적을게요. 이런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왜 연애 안 해요? 남자친구 왜 안 만들어요?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하하. 저는 연애를 항상 했었어요. 1년 단위 그냥 1년에 한 명씩은 꼭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애하고 나서도 남자친구를 사귀어야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막 썸도 몇 번 타고 막 이랬는데 그냥 못 사귀겠는 거야. 너무 나 바쁘고 나만큼 바쁜 사람이 없고 일단 잘생기면 머리가 비었고 머리가 안 비었으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혼자 지내다 보니까 연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요즘 사람 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원래 되게 인싸처럼 지냈는데 요즘은 완전 아싸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뭐 감정 소모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혼자인 게 너무 이미 편해져 버려서 연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느낌? 그때 그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죠. 저 평생 연애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참고하는 잡지나 모델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인스타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스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는 옷이나 브랜드 보면서 참고 많이 하고 예전에 제가 뭐 루티크, 크래커 이런 패션 잡지들을 많이 봤는데 다 폐간됐더라고요. 오랜만에 좀 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그 후로는 잡지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스케줄 짜실 때 시간 단위로 짜시는지 투두리스트로 짜시는지요? 저는 스케줄을 투두리스트로 짜요. 스케줄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다이어리거든요. 근데 별건 없고 그냥 간 티켓들이나 아니면 내가 짜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 뭐 아니면 할 일, 약속 이런 거 다 적어놓고요. 정말 시덥지 않은 것까지 다 써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또 까먹어가지고.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는 편이었어요. 막 영어 숙제하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영어 숙제가 몇 개 있는지 종류별로 다 쓰고 그 종류별로 중에서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는 월요일에 쓰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는 뭐 수요일에 쓰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편이었고
공부법에 대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 다 써놨거든요. 그거는 딱 수험생의 입장으로 쓰고 수능 끝나고도 바로 썼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게 아마 더 현실감 있고, 물론 말투가 옛날 말투겠지만 현실감 있고 좋으실 거예요. 입시 때 블로그 봤었는데 원래 공부할 때 독하다, 치밀하다 이런 성격이신지도 궁금해요. 전 제가 독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노는 시간을 만드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뭐 계속 한 거지, 공부 양으로 제가 승부를 했어요. 공부 양을 많이 늘려서 노는 시간을 안 만들고 미술학원도 제때제때 좀 많이 가고 그런 편이었고, 근데 뭐 남들이 보면 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독한지는 모르겠어요. 옷, 액세서리들은 다 송이님이 직접 사시는 건지, 협찬받는 것도 있고 제가 사는 것도 있는데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협찬도 아무거나 받지 않고 제 스타일에 부합해야 받고요. 용돈 일절 안 받으시고 알바만 하시는지. 용돈 받아요. 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말 생활비만 딱 받는다고 느낀 게, 하루에 밥 두 끼만 먹어도, 사실 집이 아니라 자취를 하면 밥을 다 해먹거나 사 먹어야 되는데 잘 안 해먹잖아요. 그래서 학식이나 외식 이런 걸 한다고 쳐도 요즘 밥값도 5,000원 하는 데가 학식밖에 없어요. 학식도 4,000원, 5,000원이고 뭐 점심 학식 먹고 저녁 사 먹는다고 쳐서 하루에 15,000원. 15,000원의 식비를 쓴다고 했을 때 한 달 30일이니까 밥만 먹어도 45만 원은 씁니다. 45만 원을 식비로 보내고 가끔 놀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술값 1, 2만 원 언제 들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고 왔어요. 어쨌든 그런 사소한 것들을 제가 다 사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 안에서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막 옷을 산다거나 친구들과 놀러 간다거나 그런 거를 제 돈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그리고 뭐 옷을 판 돈, 랜덤박스 판 돈, 알바비 이런 거 다 합쳐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꿈이 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계속 하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도자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사실. 얼마나 안 드시면 다이어트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중인데 송이님 하루 식사량 궁금해요. 저는 안 먹으려면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혈당으로 한번 거의 쓰러지고 나서 점심 저녁을 정말 열심히 챙겨 먹는 중이에요. 살이 막 그렇게까지 찌는 체질은 아닌데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 소주를 끊었더니, 그리고 요즘 수영도 하고 그러니까 살이 계속 빠지네요. 고3 수험생 때 궁금해요. 이건 다 블로그에 써 있습니다. 송이님의 MBTI 궁금합니다. 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 문항수가 많아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언니의 몸매 관리법 궁금해요. 몸매 관리를 안 해요. 제가 마른 편도 아니고 그냥 딱 제가 골격이 작아서 좀 말라 보이는데, 제 몸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친구들한테 종종 말하는데 그 양초 중에 왜 초심지가 실 같은 걸로 된 게 아니라 우드 스틱으로 된 거 있죠. 납작한 우드 스틱. 제 몸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눈물. 송이님 다른 분들도 알다시피 블로그 오래 하셨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진짜 별거 없고 주위에서 유튜브를 해보라 그래서 그냥 뭐 이번 기회에 해보지 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영상 편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주업이다시피 될 정도로 맨날 찍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재밌어요. 블로그를 재밌게 했었는데 사실 인스타에는 크게 흥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제가 왜 인스타에 흥미가 안 느껴졌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전 일단 약간 구구절절 말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사진 한 장으로 딱 이렇게 멋있게 찍는 사람도 아니고, 제 인스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정보성? 데일리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진들이 많고 막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피드를 예쁘게 꾸민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제가 정보를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알려주고 좋은 거 많이 하면 또 알려주고 이런 거 좋아해서 저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유튜브나 블로그가 더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는 요즘에 워낙에 유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기는 싫고 유튜브가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블로그 아이디가 SUZY, 수지인 이유 궁금해요. 그 수지님 있잖아요. 연예인 수지. 그분이 이 스펠링을 쓸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제가 이걸 먼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왜 그건지 뭐 팬이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지님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쁜데 저 연예인에 관심이 딱히 없고 수지인 이유는 그냥 예전에 영어 유치원 다녔었는데 그때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송이님은 한 번 먹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먹으세요? 위 작은 거 전 부러워요.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금방 배부르면 그만큼 금방 꺼져서 하루에 거의 5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배고파서 이거 들고 있잖아요. 너무 번거롭고 위가 작다고 해서 애들이랑 엠빵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은 똑같이 내고 뭐 먹는 건 그대로 못 먹고 이러니까 안 좋아요. 보통 햇반 작은 공기 있잖아요. 그 햇반 오리지널 사이즈 말고 더 납작한 작은 햇반이 있거든요. 그거 다 못 먹어요. 진짜 조금 먹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이 찐 이유는 술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다이어트 하시나요? 안 해요? 계획표 쓰는 거 공유해주세요. 계획표 종류라던가 추천 쓰는 방법도요. 계획표는 제가 따로 뭐 표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예쁜 노트,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건 영국에서 산 노트고요. 앞에 그냥 쇼핑몰에서 나눠준 스티커 같은 거 붙였어요. 뒤에는 이런 추파춥스 붙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잘 보면 여기 점점점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줄을 맞춰서 쓸 수 있거든요. 줄 맞춰서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막 시간별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날 할 것들 한 2, 3일치를 미리 써놔요. 이날엔 뭐 할지, 이날엔 뭐 할지 미리미리 써놓고 그냥 뭐 체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혹시 뭐 공부 계획표를 말하시는 거면 블로그에 있습니다. 주로 옷 사는 곳이요. 이거는 제가 올렸었는데 유튜브에 쇼핑몰 추천 영상에 제가 무려 36가지나 올렸기 때문에 거기는 저는 모두 다 이용해요. 주로 옷 사는 곳을 알고 싶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제가 그날그날의 데일리룩을 그 쇼핑몰 어디서 샀는지 옷마다 이렇게 하나씩 태그해서 올리거든요, 매일. 계속 보시면 제가 어디서 주로 옷을 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입시 시절 하루 일과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 자극받고 싶어서요. 아침 몇 시 이상 이런 거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은데 제가 정말 블로그만큼 자세히 써놓은 곳이 없어요. 그거 한번 읽으시면 정말 자극 되실 거예요. 저도 가끔 읽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잠을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잤고 일단 미술을 하니까 미술학원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술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제 주말 일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평일은 학교를 갔으니까 주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8시까지 독서실 책상에 앉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독서실을 저는 애용했어요. 독서실 책상에 앉고 뭐 몇 시에 7시 반에 일어나든 8시 1분 전에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앉기만 8시 전에 딱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8시 전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9시에 학원이라서 9시에 뭐 학원 갔다가 12시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길에서 김밥 한 줄 사 먹고요. 점심 먹는 시간은 뭐 따로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리고 1시부터 시작인 미술학원에 가서 조금 일찍 도착했겠죠. 12시에 학원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가서 남는 시간에 그 전까지 완성을 못했던 미완성 그림들 다 완성하고 단어를 외우거나 영어학원 숙제하거나 그냥 뭐 시간을 잘 알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첫 번째 타임 미술학원 하고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 주는데 이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놀았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두 번째 타임 미술학원 하면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학원이 아닌 학원이랑 다른 제 공부 시간을 총 합치면 하루에 8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녁 먹는 시간 아까워서 배도 별로 안 고프고 그냥 버블티로 때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좀 망가졌긴 했겠죠. 이런 걸 추천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공부머리가 없다 그러죠. 공부를 못해서 양으로 때려 박았거든요. 아마 시중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 문제집은 다 풀어보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었는가 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집은 퀄이 너무 안 좋아. 이 문제집 출판사에서 너무 이런 수능 반영을 잘 못하고 만들었어. 이런 거 평가할 시간에 저는 그걸 풀겠어요. 자취생활비 궁금해요. 아까 말했죠? 영상 편집 뭘로 하세요? 루마퓨전으로 합니다. 하루가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으로 극복하시나요? 하루가 허무할 때는 술 먹은 다음날. 제가 숙취가 심해서 술 먹은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럼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숙취에 허덕이다가 유튜브 좀 보고 누워서 뭐 생각 좀 하고 하면 벌써 밤이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다음날이 되는 게 제일 허무하죠. 그렇게 제 젊은 날의 인생 하루를 낭비를 했다는 게 고작 술 먹었다고. 그래서 과음을 하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남들이랑 느끼는 건 똑같아요. 정말 막 너무 신나게 밖에서 놀다 들어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혼자고 이럴 때 허무했는데 요즘은 레오도 있고 친구랑 같이 살아서 그런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저의 Q&A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구구절절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 Q&A는 찍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주자주 들고 올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